안녕하십니까. 오늘 1975년생 토끼띠의 2021년 운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75년생 토끼띠는 2020년에 46세고요. 21년이 47세, 22년이 48세 되면서 이렇게 흘러가게 됩니다. 75년생 토끼띠한테 21년이 주는 의미를 크게 한 2개 정도의 메시지로 요약을 하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인생의 가장 큰 갈림길이나 전환점에 있다. 또 두 번째 메시지는 작은 선택이, 별거 아니었던 선택이 결과적으로는 큰 변화의 계기로 작동하게 된다는 겁니다. 먼저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자, 인생에 있어서 큰 갈림길이고 전환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큰 변동의 시기인데 이 21년 자체만 가지고 큰 변동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이때 선택한 게 서로 다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즉 삶을 왜곡시키거나 삶을 완전히 다른 형태로 바꿔놓을 수 있는 선택인 거고, 그게 시간이 갈수록, 즉 1년도, 5년도, 10년도가 쭉 갈수록 그 차이는 더 커진다는 겁니다. 이때의 선택에 의해서. 근데 이 변동은요, 굉장히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한 번에 잘못된 결정은 돌이킬 수가 없어요. 큰 후회를 낳고요. 또 이때의 결정은 다분히 어떤 감정적 결정을 할 가능성도 높다는 겁니다. 충분히 이성적으로 이것저것 판단해서 하는 결정이나 큰 변화를 꾀하는 게 아니라 감정적 결단에 의한 것들이다 보니까 이때 한 결정이 인생에서 어떻게 보면 큰 갈림길로 결정하게 되는 큰 사건이 된다는 것이지요. 자, 두 번째, 지금의 한 선택은 작지만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몇 년 지나고 나면 그 작은 선택이, 그러니까 선택이 어떤 걸 하냐에 따라서 큰 변화의 계기로 작용하는 거죠. 이게 좋은 선택이었다면 굉장히 좋게 되는 교두보가 되는 거고요. 안 좋은 선택이었다면 이 선택으로 인해서 인생에서 굉장히 상당히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이런 결정의 순간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중한 변신이 필요하고요. 가능한 한 변화를 이때 주지 않도록 하는 것이 또 하나의 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나는 변화를 주고 싶지 않아도 자꾸 주변에서 흔들리니 나는 어쩔 수 없이 변화를 주게 되더라. 근데 거기에는 이성적 판단이 아닌 감성적, 감정적 판단, 그러니까 감정적 이 두 개의 판단이 이성적 판단보다 앞서기 때문에 이 결과가 후회로 갈 수 있는 가능성도 매우 높다는 뜻입니다. 75년 토끼띠한테 신축년, 즉 21년에 주는 메시지는 지금 하는 결정이나 변화는 미래에 몇 년 뒤에서 와서 보면 지금의 결정이 큰 변화의 순간이었다면 깨닫고 지금의 신중한 또 감정적 변화가 아닌 이성적 검토를 통한 심사숙고한 결정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반적인 설명이 끝났고요. 질문 있으면 해주세요. 그런데 그 20년에 46살 20년에 만약에 직장을 그만뒀으면 그 20년 안에 다시 재취업이 되는 건가요? 이때 20년에 그만뒀으면 다시는 직장 갈 수는 있어요. 20년에는요. 예. 근데 이제 21년 상반기에 만약에 그만두면 이때는 그때 그만두면 그때 힘들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상반기에 그만두면요 21년 하반기까지 다시 재취업하기가 되게 어려운 거 하나. 두 번째 47살쯤에 그 직장 생활의 갭이 1년이라도 벌어지면요 네. 재취업에 또 어려운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때 그만두게 되면 보통 어떠냐면 이제는 직장에서 지겨운 거예요. 이제 네. 나는 내 일을 하고 싶다. 네. 생활에 변화를 주고 싶어서 그만두는 경우도 많아요. 네. 또는 내가 그만두고 싶지 않아서 그만두고 나니까 그때라도 변화를 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지긋지긋하다 이러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때가 그만둔 게 인생의 큰 갈림길이고 전환점이었다. 10년 뒤에 보면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그때 선생님이 창업을 생각하실 수도 있는 건가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이때 창업보다는요 21년에 창업하는 건 차라리 낫다는 거예요. 네. 이때 창업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선택에 의한 게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창업이라는 겁니다. 자, 창업은요
수많은 돈이 들어가고 기회가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그게 정말 내가 기회를 다 보고 충분히 준비된 상태에서 하는 창업도 실패하기 쉬운데 어쩔 수 없이 그냥 먹고 살려고 뭐라도 일이라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창업을 한다는 건 정말 말리고 싶은 행위라는 거죠. 그래서 창업은요 정말 5, 6년 동안 면밀히 준비했던 사람 아니면 21년에는 창업하지 마셔라. 준비했던 분은요? 준비했던 사람이면 가능해요. 그게 큰 변화점이 되는 거고. 네. 그러니까 근데 만약에 준비했던 사람이면 분명히 대운이잖아요. 네. 대운이 이때부터 좋은 쪽으로 갔을 거예요. 그러면 이때 준비를 하게 돼요, 당연히. 예. 창업도 되고. 네, 창업도 예. 오랫동안 준비해서 이때 하게 되는 거예요. 열 수가 있는 네, 거예요. 그래서 이때 했더니 남들은 다 힘들다고 난 되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결국에 좀 그냥 견뎌오고 다녀야 되는 건가요? 이제 21년도에? 웬만하면 다니셔라. 예. 네, 웬만하면. 예. 그러니까 근데 상황이 자꾸 직장을 흔들 거예요. 내 지위를. 예. 그래서 뭐 직장에서 그러니까 조기 퇴직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하고 또 부서 내에서 몇 명을 갖다가 좀 줄여야 되는 이런 일들이 있으면서 회사 다니는 것 자체가 먼저 그만둬야 되는 사람들한테 미안한 감정도 들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회사에서 강압을 넣는다고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어떤 목표 이런 것들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셔야 된다는 거예요. 웬만하면. 그러면 그걸 지나고 선생님 계속 다니고 있다면 앞으로 몇 년 더 다니는 거는 무리가 없는 거예요? 한 5년 다녀요. 최소한 5년. 네, 최소한 5년. 그러니까 이때를 넘기시면 최소한 5년은 보장이 돼요. 다니던 사람이라면. 네. 하면. 네. 그럼 이동하는 건 안 좋은 거죠, 지금? 지금 이때 이동은 별로 안 좋아서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이동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동하고 싶지 않을 겁니다. 진급은요, 선생님? 진급 같은 경우에도요, 내가 있는 위치에서 안 좋은 데로 발령이 나면서 진급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어요. 네. 근데 있는 상태에서 바로 진급하는 건요, 일간이 경일간, 무일간, 갑일간이라면 가능해요. 근데 나머지 일간들 중에서는 그냥 진급하기 사실 좀 불리한 시기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급은 일정 일간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일간이 이런 사람들이고 간이 좋은 사람들이라면 진급의 특징도 가능하다.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내가 차례가 돼도 한두 번 낙방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기존 사업가 선생님 지금 20년도 힘드셨을 텐데 21년도 좀 힘든 해인데 아마 힘드실 예.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기존 사업가라면요, 기존에 20년 별로 힘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19년, 20년이 조금 괜찮은 시기였다가 언제면 20년 하반기부터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20년 하반기부터 21년 상반기까지 1년이 힘든 거예요. 그리고 요걸 견디고 나면 힘든 가운데 좀 참고 있으면 다시 제 속도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커요. 근데 요 힘든 거 갖다 못 견디고 확 바꿨을 때 네. 그때는 안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큰 거죠. 축소할 필요는 없고 그냥 좀 유지만 잘 하시고 계시면 넘어가면 그러니까 이럴 때는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축소도 약간 필요하긴 해요. 근데 그거는 뭐냐면 내 운명도 중요하지만 네. 사회의 어떤 니즈라는 것들 있잖아요. 근데 이럴 때 오히려 이 토끼띠는요 더 확장될 수도 있어요. 확장해도 괜찮은 건가요? 근데 기왕이면 확장하지 마셔라. 확장의 기회가 와도 이 축년 동안만큼은 확장을 한다면 언제 한다? 축년 하반기에 하셔라. 그게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그냥 기존에 사업하시는 분들은 계속 하셔도 상관은 없는 거네요. 지금 그러니까 창업만 조금. 그렇죠. 창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신중하게 예, 운동을 예, 하는 겁니다. 예. 또 큰 변화를 일으키는 사람들한테도 굉장히 큰 한 번 더 생각해봐라. 뭐 가정의 변화 같은 거 많지 않습니까? 네. 뭐 이혼도 있고 재혼도 네, 있고 네. 많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도 지금은 피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큰 변화를. 그러면 21년에는 토끼띠 46인 분들은 큰 변화 없이 그냥 지내던. 정말 예. 정말 헤어진 게 맞다면 21년, 2년에도 헤어질 수 있잖아요. 네. 근데 21년은요, 내 이상적인 판단이나 감정적인 판단이 앞설 수 있는 시기다 보니까 예. 어차피 헤어질 거면 22년에 헤어져봐라 차라리. 근데 헤어지지 않을 사람이라도 22년만 되면 헤어지지 않을 사람이 21년에 헤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21년은 결국 그냥 지내던 것처럼 그렇게 무리 없이 그냥 좀 지내면 아무 문제는 없는. 그러니까 큰 변화 없이 지내는 게 최고로 잘하는 예, 방법이다. 예. 그런데 예.
나는 가만히 있으려고 했는데 내 주변의 환경이 가만히 있게 안 두더라. 그래도 가만히 자꾸 흔들더라. 그래서 참고 견디면서 웬만하면 변화시키지 마라가 메시지인 거예요. 그래서 이 변화의 큰 갈림길이 이때 잘못 변화시켜줬을 때 큰 후회를 남을 수도 있다. 그건 대운의 방향에 따라서 좀. 네, 대운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 근데 아마 큰 흔들림은 반드시 존재를 할 거예요. 그래서 뭐 이때 뭐 또 어떤 것들도 많이 있냐면 뭐 내가 오랫동안 보유하던 아파트를 팔아야 되는지 땅을 팔아야 되는지 어떤 건지 아니면 주식이나 했던 사람들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커다란 판단에 대해서 흔들림 같은 게 많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뭐 그러니까 정말 뭐 창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는 사람도 있고요. 이 업을 갖다가 그만두고 다른 걸로 바꿔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는 건데 그거는 그 사람은 대운하고 사주를 봐야 돼요. 그거에 맞는다면 바꿔주는 게 좋은 기회가 되는 거고 안 맞는데 바꾸는 건 커다란 추락이 될 수 있는 함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때는 이런 거예요. 좋다 나쁘다가 아니고 변할 수 있는 시기다. 변하는 게 좋은지 나쁜지는 사람마다 달라진다. 다만 그 변화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커다란 선택의 어떤 결과를 갖다 가져온다. 좋거나 나쁘거나. 중요한 시기네요. 중요한 시기예요. 정말 큰 갈림길이라고 그래요. 자, 오늘은 1975년 토끼띠의 2021년 운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